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2주간 볼턴 회고록이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회고록이 나온 후에 볼턴이 한국을 구했다고 믿는 볼턴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회고록 한반도 부분의 핵심은 자기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왜 이걸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은 국무부와 협상대표인 비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는 나라를 구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이 잘못된 것은 모두 남 탓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무능과 국무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볼턴 회고록은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미국 대통령의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경시하는 위험한 인물인지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는 볼턴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드리는 게 회고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볼턴이 한국의 국익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해악을 더 많이 끼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볼턴을 처음 만난 것은 18년 전 볼턴이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입니다. 볼턴의 그때 카운터파트는 외교부의 조창범 외교정책실장이었고, 저는 외교정책실에서 국제기구와 군축, 비확산 등 국제안보를 담당한 국장이었습니다. 볼턴이 국무부에서 맡은 업무를 우리 정부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때 외교정책실장과 함께 볼턴 일행과 정책 협의를 하고 이어서 업무 오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제가 볼턴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워낙 깊은 인상을 남긴 독특한 사람이라서 그 이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언행과 행적을 쭉 지켜봤습니다. 볼턴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품부터 평하자면 한마디로 괴짜 중에 괴짜고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코입니다. 트럼프가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것은 치명적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볼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외교안보 부처간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하면 팀 내의 소통과 인화가 어렵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볼턴은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악의 세력은 지구상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 이란 같은 악의 세력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이런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공화당의 네오콘들은 좋아하지만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할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못 갈 사람입니다. 볼턴이 원래 국무장관을 제일 하고 싶었지만은 트럼프가 장관에 임명할 수 없었던 이유도 청문회에서 인준을 거부당하는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볼턴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하게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질리게 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불통이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기 예사고 적을 많이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동료들한테 왕따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볼턴의 가장 큰 약점은 최선의 해결만 추구하는 완벽주의자고, 선과 정의를 독점하려는 근본주의자고,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 최선이 좋은 것의 적이라는 뜻인데, 최선을 추구하다가 괜찮은 것까지 놓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은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볼턴은 최선을 추구하다가 차선도 놓치고 최악으로 빠지는 데는 선수고,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드는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최선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최선을 선택해야 되지만은, 최선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이라도 챙기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차악이 싫다고 최악에 봉착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2002년 볼턴이 방한했을 때 제가 언쟁을 벌이게 된 것은 대북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볼턴에게 북한은 제거해야 할 악의 세력이지 상종할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악의 세력과 야합한 산물로 여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선제 공격과 체제 붕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쓴 회고록을 보니까 18년 전의 신념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이나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최선이라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군사적 옵션이라는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해보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적 해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처음부터 군사적 해결과 레짐 체인지에만 매달리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런 볼턴의 철학에 감동받고 존경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볼턴이 주장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좀 걸었죠. 군사적 해결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인명피해 리스크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당시에 거의 4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한국만 입느냐, 미군의 생명은 아깝지 않은 줄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정말 다혈질이구나, 사이코구나, 차분하게 이성적인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볼턴과 네오콘의 이런 철학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북한이 볼턴을 가장 정오하지만은 사실 북한에게는 은인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 가끔 일어나는데, 볼턴이 딱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볼턴과 네오콘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네바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깰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게 2002년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드디어 네오콘들이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북한은 원래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북한과 협상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그래도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우길 거냐는 식으로 협상론자들을 윽박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볼턴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영변단지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캐도도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2002년 말
중유 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즉각 동결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북한이 오늘날 핵무기 수십 개분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 부분은 볼턴이 2002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이 마음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덕분입니다. 군사적 해결과 레짐 체인지는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북한의 핵무장 방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대신에 영변 핵시설 동결을 유지한 채 우라늄 농축 문제는 북한의 약점을 이용해서 별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고 악화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볼턴의 의도는 북한의 무제한의 핵개발 자유를 보장하자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확실하고 완전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달성할 아무 현실적 대책도 없으면서 제네바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부터 허물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좋은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금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능력의 20%도 안 되지만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던 18년 전에는 영변이 북한 핵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회고록에서 비건의 단계적 해결책을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매도하면서 국무부와 비건의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봅니다. 볼턴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단계적 해결책밖에 없는 겁니다. 단계적 해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 조치의 내용이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북한이 취할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 간의 등가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하노이에 가져온 제안은 영변 단지를 내어주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변 단지를 폐기하겠다는 말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영변 단지 밖에 있는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해서 핵무기를 더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대가로 미국이 비핵화에 사용할 협상 카드를 모두 내놓으라는 말인데 1,000원짜리 물건을 들고 와서 10,000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셈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과의 딜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뻔뻔한 사기극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전면 핵동결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미국은 1단계 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결국 하노이에서 워크어웨이를 선택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건 볼턴이 밝혔듯이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안이고 북한이 영변 외에는 아무것도 더 내어줄 수가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트럼프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볼턴 덕분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볼턴이 어떤 입장을 취했든 간에 노딜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볼턴 회고록을 소화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